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리스크들을 기다리다가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위험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제지표와 엇박자를 내는 홈디포의 실적은 다시 한번 소비에 대한 우려감을 불러일으켰고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해석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좋았던 종목들도 있었고요. 알파벳같이 이렇게 2%씩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국 증시에서도 개별 종목별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일까요? 모닝쇼에서 오늘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역시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일단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다시 한번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협상 시도가 되겠죠.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빈손으로 끝나는 실패하는 모습이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좀 될지 일정까지 조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서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일단 지난 9일에 이어서 본격적인 부채 한도 협상으로는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도에 공개 발언 없이 협상을 시작했고 약 1시간 만에 협상을 종료했습니다.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일단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다라면서 비교적 긍정적인 멘트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반면에 척 슈머 원내대표는 대화가 좋았고 생산적이었다며 디폴트는 모두 끔찍한 선택지라는데 동의했다라면서 원론적인 내용들을 조금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은 조금은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했었던 이 메카시 의원이 일단 주말까지 타결이 좀 가능하다 긍정적인 멘트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협상할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이 아시아의 일정까지도 약간은 좀 줄이면서 결국에는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더 힘을 쏟을 것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3분의 1 정도가 경제지표에서 소비가 차지하기 때문에 소비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번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는 0.4%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이 소비자들이 다시 지갑을 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월을 비롯해서 앞서 5개월간 4차례나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소매 판매가 정말 오랜만에 좀 반등을 했다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0.4% 정도 오르게 되면서 비교적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인들은 지난달 새 자동차 구매 그리고 온라인 쇼핑 쪽에서 상당한 지출을 좀 늘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반면에 전망치를 하회했지만 근원 소매 판매는 0.6% 올랐다는 점에도 시장은 함께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적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지만 소비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강력한 노동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기업의 실적을 살펴보신다면 약간은 좀 다른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바로 홈디포의 매출이 예상치를 큰 폭으로 좀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최악의 미스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네, 홈디포 역시나 이 소비에 대한 지표를 알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인테리어 전문 소매업체입니다. 홈디포의 분기 매출이 월가의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고객들이 큰 규모의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금리 상승과 서비스로 이 지출 변화를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 초에 캘리포니아의 추웠던 날씨 역시나 매출 감소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을 내놓은 홈디포, 일단 주당 순이익이 3.82달러로 전망치를 소폭 웃도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매출액은 372억 6천만 달러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였던 382억 8천만 달러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1분기 비교 가능했던 매출은 마이너스 4.6%를 기록했는데요. 홈디포는 올해 비교 가능 매출이 전년 대비 제자리 걸음 수준일 것이라고 봤지만 이보다도 더 좋지 않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홈디포 개장 전에 마이너스 5% 정도로 출발을 했다가 장중에는 소폭 낙폭을 줄이면서 마이너스 2% 정도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간외에서도 일단은 약간의 보합권 정도의 반등을 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홈디포의 실적이 이렇게 좋지 않게 나오면서 소매업체들의 실적 역시나 함께 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발표될 소매 지표들 기업들의 실적을 조금 더 확인하셔야겠지만 오늘은 좀 좋지 않은 그런 지표들이 나왔다는 점, 경제 지표와는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세 가지 소식들 먼저 살펴봤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